NC소프트의 흐름은 이렇죠. 상. 빨리요. 상 7개 한번 해보세요. 상 7개. 상. 상 7개잖아요, 상한가가. 근데 중요한 거는 상한가가 7개인데 이 중에 시가총액 뭐 300억, 400억, 700억 이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매매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군에서 시가총액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단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상한가까지 가려면 거래대금이 실려야 되겠죠. 윗방향의 물량들을 계속 매수로 잡아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NC소프트의 상한가는요. 사실상 누구나가 들여다보면은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의 상한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뭐 엔캠이라든가 웹젠이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확대도 대부분이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강세를 띠면은요, 그 부분은 수급이 완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NC소프트의 360만 주의 거래량, 기준 거래량을 100만 주 정도만 잡아드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 상한가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몇 개요? 282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282개의 종목이 1조 이상의 종목인데 굳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필요가 없잖아요. NC소프트도 상한가를 가는 그런 장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도 NC소프트, 또 우리가 평상시 보아오던 에코프로, 또 아까 엔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게임빌. 와우. 시가총액 이제 11월 11일부로 1조를 넘긴 그런 종목입니다. 심택. 심택. 와, 얼마나 행복해요, 심택. 그냥 오늘 고점 대비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원래는 이제 2% 밀리면 절반, 4% 밀리면 전량인데 혹은 난 끝까지 보겠어요 하면 마이너스 5%의 기준인데 고점 대비해서 2% 눌리는 거는 거래가 평상시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툭 건들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워서 4%를 잡읍시다. 혹은 뭐 5%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간 기준이 되죠. 어쨌든 오늘 희한한 게 심태가 올라가다가 4%딱 눌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4% 눌리고 다시 올라가.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가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매수가 대략 한 1.7% 정도 매집이 되면서 들어올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갈 자리 많아요. 또 편입할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차익 실현도 안 하죠. 이 자리에서 왜 차익 실현을 하나? 오버슈팅 막 20% 이상 올라오면 오버슈팅으로 설정을 하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심텍, 또 다원시스, 자이언트 스텝, 또 위직 스튜디오 매집이 돼 있는 쪽 종목군에서의 관심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있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변동률이. NC소프트는요. 교육 제대로 들으셔야죠. 이제. NC소프트의 거래대금이 오늘 1인데 또 크래프튼이 1조 정도 터지면서 또 크래프튼도 거래소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오죠. 거래소 시가총액 12위. 그리고 거래대금이 9천억으로 2위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일 경우에는요. 굉장히 들여다보기 쉬운 기준이 돼요. 또 NC소프트는 오늘 차익 실현도 거의 올라와서 거의 차익 실현 자리도 없이 그냥 쫙쫙 갔어요. 상한가까지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VIP 방에만 들어와 계셨어도 오늘 스페셜 방에서 질문이 들어왔죠. 질문이 들어왔어요. 야풍공대님이나 문나님이나 이제 와 NC소프트 터집니다. 이거 말고 스페셜 교육방 카톡방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9시 40분 때. 대표님, NC소프트 거래 좀 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대화해. 종목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내는 거야, 종목을. 당연히 윤정두가 잡아내서 또 전략을 잡아드려야죠. 엔서부터 거래 좀 봐주세요. 아이, 볼 거나 뭐나 뭐 있어. 거래대금 1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1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순매수인데 계속.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오늘 기준에서 제대로 배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고점을 놓치질 않아요. 이것만 아시면 상한가 다 잡아먹습니다. 이것만 아시면은요, 계좌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차분하게 배워봅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2018년 1월 31일 날, 2018년 1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3조 3,500억을 터뜨리는데 이때 왜 이런 거래대금이 나옵니까? 2018년 1월 13일 날 IR을 진행하는데 이 IR을 진행할 때 오늘 엔소프트도 IR을 진행한 거예요. 컴퓨터 폭등 나온 것도 IR의 기준에서 폭등이 나온 거죠. 자, IR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준이 나와요? 액면 분할이 나옵니다. 액면 분할의 이슈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8.71%까지 다이렉트로 쫙 뻗어 올라. 그리고 종가는 꼬리 달리고 0.20으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0.20. 어쨌든 그 당시에 3조 3,500억이 종목 하나당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이 당시 기준들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4조 원대 말했다. 5조 미만. 그렇기 때문에 이날 3조 3,500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죠?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인데 시장 전체가, 유가증권 시장 전체가 종목 하나가 3조 3,500억. 물론 이렇게 터지면서 거래대금은 이날 더 늘어났겠죠. 이 기록을 깬 게요. 잘 보세요. 이 기록을 깬 게 2020년 11월 25일 날 2년 11개월 만에 깨집니다. 2년 11개월 만에 깨지는데 셀트리온이 깨요. 참나.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인 셀트리온이 3조 6천억을 터뜨려버려요. 응? 무슨 말이냐면요.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2020년 뭐 갔다 올까요 한번 이렇게? 2020년도에 보시면요. 2020년 이게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날 얼마? 거래대금 4조 6천억이 터져요. 유가증권 시장 전체가 4조 6천억. 5조 미만인 날들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이게 5조 미만인 날들인 거예요. 그런데 띠용 2021년도 1월 11일 날요. 44조까지 터질 만큼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여기 1월 2일 대비해서 2020년 이걸 왜 19년부터 했을까? 이거 저기 뭐야 19년부터 해야 요 밑에가 보이니까 오케이 그것도 방법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4조 6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10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1년 만에 10배 수준. 그리고 2020년 12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여기서 거래대금 3조 7천억 원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 하나당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만약에 이게 이런 옛날이었으면 터지기 어려운. 예전이었으면 그 유동성이 나올 수가 없는. 지금은요. 이런 유동성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작년에 시젠 같은 종목 신풍제약이 뭐 하루에 거래되면 2조씩 터뜨렸으니까.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2020년 1월 이전까지, 1월 2일 이전까지. 그래서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이 정도가 우리나라 역대 최상위 거래대금.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10배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셀트리온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뿐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만들어놓은 사상 최대치 종목 한 종목당 거래대금을 뚫어버린 거예요. 3조 6천.
셀트리온이 4% 오르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때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수익 다 잡아내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 못 잡으셨어요? 셀트리온 편입합시다 빨리. 그렇게 해서 24% 수익. 윤정도는요 여기 있는 이 종목군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윤정도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걸 놓치질 않아요. 삼성전자 이후에 셀트리온. 그러고 나서 아우 자존심 상해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8조 3천억 올 1월 11일 날 거래대금 우리나라 44조 4천억 터진 날. 44조 4천억 터진 날 8조를 넘기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타이틀을 갖고 온 거예요. 이 기록은 못 깨. 이거 어떻게 깰 거예요? 돈이 유동성이 더 풀리지 않는 한, 지금보다 억수로 더 풀리지 않는 한 개별 종목이 이걸 깬다는 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LG전자가 12월 달에 LG전자가요. 2020년 12월 23일 윤정도 음력 생일날 상한가 갔죠. 12월 23일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갔습니다. 지금 NC소프트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강보합에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데요. 거래대금이 2조 원대예요. 2조 원. 2조. 시가총액이 NC소프트 수준이에요. 왜?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 곱하기 9만 원. 그리고 나서 11만 9,500원. NC소프트랑 딱 같은 시가총액. 근데 여기는요. 셀트리온은 최고 60조까지 올라가고요. 카카오뱅크가 43조까지 올라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5조까지 올라가죠. 잘 기억하세요. 시가총액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하루에 거래대금 3조씩 터진다.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 2천억의 거래대금 딱 넘기고 바로 9천억씩 거래대금 터질 때 과하다. 정점의 인식이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 요 8조를 빼고 나면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형성할 때 이 종목군들의 고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NC소프트는 끝났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에 시젠의 경우가 2조 원대 거래대금 터뜨리고도 잠시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날 4조 1천억 원의 거래대금 터뜨리고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8월 17일 날 15% 또 올라와요. 25%. 그렇게 해서 얼마? 거래대금 4조 원 터뜨리면서 25% 오릅니다. 그래서 얼마? 주가 36만 원까지 찍은 거잖아요. 36만 원까지. 지금 20만 원 초반이죠. 카카오뱅크 마찬가지예요. 8월 6일 날 또 8월 7일 날 그러고 나서 8월 18일 날에도 폭등. 자, 정리합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거래대금이 시장 거래대금 수준이다. 2조 6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적은 거래대금이 아니다. 그냥 뭐 오늘 거래량 터지고 이 개념으로 주식을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13조짜리가 상한가를 갈 정도다. 그러려면 거래대금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얼마? 2조, 3조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2조, 3조. 두산중공업이 27% 찍고 고점을 형성한 게 2조 3천억 수준일 거예요, 아마. 2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 그게 정점이죠. 이 종목군들의 이 거래대금이 거의 이제 정점. 한 단계 더 업은 됐어도 그 거래대금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루 거래량이 1,400만 주 터졌다고. 1,400만 주. 지금 100만 주 넘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2일부터 8월 17일처럼 그런 엄청난 시세가 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자, 여기서 그러면은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요? 거래대금 최상위를 매일매일 좀 봐야 되구나. 장중에 거래대금 최상위, 어떤 종목이 최상위인지 봐야 되는구나. 오늘 거래대금 1위가 누구야? 컴투스야? 시가총액이 2조 수준인데 거래대금 요 정도야? 변동성 나오겠는데? 이런 걸 기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실질 초대박 기준이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 게임즈든
두산중공업이든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죠. 막 5천억, 1조. 그 오버슈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7조짜리 막 13조짜리의 시가총액이니까. 그렇게 터지다가 어느 날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오지. 쭉쭉쭉쭉쭉쭉 밀지 않고 계속 가.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껴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외국인들 위주로 쓰는 프로그램 매매에 거의 대부분이 껴서 들어와. 그래 그들이 막 치고 들어올려요 계속. 응? 계속.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종가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개장 초부터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거래가 실리는 극대형주. 개장 초에 거래대금 순위 최상에 올라오는 극대형주. 최소 1조짜리 이상 종목. 이왕이면 오늘처럼 NC소프트처럼 10조가 넘는 종목에서 그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1인데 그냥 1위가 아니라 거래대금 막 터져. 예를 든다면 9시 30분에 봤더니 거래대금이 만약에 2조짜리의 거래대금이었다. 그럼 9시 반까지 얼마야? 20%. 4천억이 막 터져. 9시 반까지. 막 4천억이 터져. 9시 반까지. 근데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4천억 터지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애가 4천억이 터져. 혹은 막 7조가 넘는 카카오게임즈가 4천억이 터져. 13조가 넘는 두산중공업이 4천억 막 5천억이 터져. 개장 초에 9시 반까지 막. 그리고 막 10시까지 얼마? 막 그냥 7천억, 8천억이 터져. 10시, 11시까지 막.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시는 계속 거의 그 흐름이 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드물죠. 꼬리가 달리면 그리고 차익실을 하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대금,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라는 게 예전으로 따지면 하루에 4조 원대의 거래대금 날도 많았다. 그게 이렇게까지 거래대금이 늘어난 거다. 거래량을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루에 4조 원대의 거래대금, 그런데 코스닥 시장조차도, 코스닥 시장조차도 그러면 아니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루에 15조, 20조짜리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에서 소형주 뭐 하려고 봐. 에코프로 BM 화요일 날 10%씩 막 빵빵하게 올라가고, 에코프로 오늘도 18% 이상 쭉쭉 올라왔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보실 때 그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18%씩 올라갈 때 거래대금도 확인하고. 거래대금 말 그대로 2조, 3조씩 터지면서 양봉이면 상한가 왜 못 가요? 갈 수 있죠. 변동성 그냥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만 올라와도 좋겠다. 그러면 거래대금 얼마? 1조 원 좀 넘기는 수준 혹은 1조 원 이상? 그럼 얼마? 대략 한 200만 주 정도 실리면 변동성이 나오시겠구나. 200만 주의 양봉일 때. 그럼 조금 이따 그건 거래량 기준점 잡아서 교육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개장 초에 기준 거래량 잡는지. 여기 기준에서는요. 거래 대금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건데 5월 14일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이면은 2월 달까지 2020년 2월, 1월, 2월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에 5조 원 미만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5조 미만인 날들이. 작년 1, 2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재난지원금 지급되고 변동성 확대될 때 하루에 거래대금 잘 보세요. 2조 3천억이에요. 시젠의 거래대금이 2조 3천억. 상상을 초월하죠. EDGC 잘 보세요. 7천억이에요. 예, 넵제노믹스 5천억, 수젠텍 4,400억.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요 두 종목 합치고 요렇게 합치면 얼마? 네 종목 합쳐서 4조가 터집니다. 시장의 흐름이 하루에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 투입되고 나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종목 하나에 2조 3천억 그리고 네 종목 합쳐서 4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윤정두가 시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한 달 내내 거의 300% 가까운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 수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펄어비스 수준의 수익을 시젠에서 다 잡아들였죠. 왜? 거래대금이 그냥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져서.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은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냥 거래량만 깔짝대고. 왜? 여러분들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안 되죠.
이런 걸 일일이 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 뭐 학원에서 주식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들은 거, 내가 그냥 경험한 거 요만큼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거래량은 HTS나 MTS 발달하기 전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코스콤에서 싸준 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뭐 시점들에서 그냥 모는 종이에 차트 만들어서 그리면서 오늘 거래가 터지고 올라갔구나.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면은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나갈 때는 거래가 계속 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래가 어떻게 돼서 이때 거래보다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주가는 폭등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하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확대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 여기가 29,000원인데 여기가 1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죠? 33만, 죄송합니다. 여기가 29,000원인데 여기 33만,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3만 원짜리 1,000만 주 터지면 얼마? 3천억입니다. 3만 원짜리 1,000만 주 터지면 3천억이에요. 근데 30만 원짜리 1,000만 주 터지면요. 3조예요. 3천억과 3조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거래량은 똑같이 1,000만 주로 착시 현상이 나는 거야. 거래량은 그냥 1,000만 주씩 실렸어. 근데 거래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10배씩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왜?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만큼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HTS 발달하고 MTS 발달하고 유동성 커지고 변동성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주가 폭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래량에서도 거래대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착시 현상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거래대금 위주로 보는 거죠. 거래대금이 정점에서 이렇게 터져 있는데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거래대금이 없어진다, 둔화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 빠진다? 에이, 뻥쟁이들. 거래대금이 둔화된다고 주가 빠지진 않아요. 다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요, 변동성의 크기가 제한적인 거예요. 뭐 중간에 한 번씩 뭐 음봉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캔들 크기 자체가 작아집니다. 별표 치시고 공부하셔야죠.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캔들이 크기가 커집니까? 그냥 요만한 거지. 거래대금이 있다는 건 위에 물량을 자꾸 잡아가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잖아요. 응? 결론적으로는요.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비이성적인 거래가 형성된 거는 뭐예요? 이거 변동성이 10배 나왔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업체라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고빈도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응? 알고리즘 매매. 매수 매도. 수식을 줘서. 걔네들은 수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계속 거래를 유발시켜서 누군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거래량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래 터졌네 그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모멘텀이 있고 명분이 있어.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야. 거기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가 눈에 보여지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정쩡한 종목에서 이슈만 있어. 매수매도 거래만 터트리면 알아서 개인들이 파킹 물량이 박히죠.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하는 고빈도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아직은 우리가 취약하다 보니 고빈도 거래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도 소송 중인 게 있어요. 예전에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JP모건이 그렇긴 한데 메릴린치 창구가 매수를 빵 해요. 그 외국인이 샀으니까 그걸 따라붙어서 딱 사요. 그럼 조금 있다 보면 메릴린치가 매도하고 있어. 상위 5위 것만 딱 보이니까 지들이 많이 사.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도 5위 창구에는 없는 거 아직은. 근데 지들이 적당하게 확 팔아버려요. 매도 5위 안 들어오게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확 더 팔아. 그래 매도 5위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약 바짝 오르는 거죠, 개인들은.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그건 메릴린치가 하는 게 아니라 메릴린치 창구를 쓰는 쪽에서 그걸 단행을 하죠. 응? 결론적으로 그런 고빈도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당국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못하게끔 하는데 지금 뭐 해요 다 개별 종목 보면은
저 거래대금이 2조 3천억이 뭐 개인이 손을 눌러서 터졌겠어? 매수매도의 기준이겠죠. 어찌됐든 그 고빈도 거래 시스템이 빠져나가면 급격히 거래가 줄어요. 그러면 이 물량을 여기서 다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견디다 못해서 물량이 계속 나와요. 또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니 변동성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메이저들도 안 들어오고 뭐 큰 손들도 안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시즌에 거래대금이 터져서 7월 한 달 동안 거래대금 보죠. 어마어마하죠. 거래대금이 터져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죽는다. 즉 NC소프트가 됐든 NC소프트 할아버지가 됐든 컴투스가 거래대금 또 게임빌이 거래대금 빵 터트리면서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고점 대비 뭐 60%, 70%, 80% 하락은 그냥 뭐 우습게 나오는 거래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밀려 떨어진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스타트 게임 컴투스 2천억 거래 터지자마자 화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기다렸던 2천억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 빵 터지면서 갭상승에 들어올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날 들여다보시죠. 수요일날 폭등. 목요일날 추가 폭등 이후에 꼬리.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들어가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날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어떻게?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이 2천억 거래대금 넘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3천억, 4천억, 5천억이 터져요. 그러더니 그날을 스타트로 쭉 뻗어 올라가서 거래대금 얼마? 4조 원대를 찍어버립니다. 4조 원. 8월 2일부터 해서 8월 10일, 8월 17일. 그렇게 되면서 보름 만에 더블 25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가 꽉 무너지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이 이러한 흐름이 보름 만에 더블이 났잖아요. 두산중공업. 더블이 뭐예요? 시가총액 13,000원짜리 4억 2,200만 주였으니까 13,000원대 기준. 그것도 올라와서 13,000원이고 12,000원 뭐 이럴 때. 그럼 5조, 6조 할 때 5조, 6조. 그게 13조를 훌쩍 넘깁니다. 32,000원까지 가니까. 근데 거래대금이 처음 터진 것이 5월 20일. 1,200억, 1,300억. 그거 가지고 좀 밋밋해.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5조 원대 종목이니까. 근데 그것이 5월 24일 날 2천억 터지고 음봉. 그건 못 들어갔다. 음봉이니까. 5월 26일 날 2천억 이상 훌쩍 넘기고 뭐가 돼요? 양봉이 나오죠. 그게 14,000원에서 15,000원 넘어가요. 거기서부터 더블 나는데 보름 걸린 거예요. NC소프트는요. 단계별로 거래대금이 터졌으면 제일 좋은데 NC소프트는 첫날 그냥 상한가 가면서 상한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 가면서 2조 6천억을 터뜨려놨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요구돼요. 다만 LG전자 전장 이전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냥 9만 원에서부터 상한가 가서 11만 원대 딱 찍고 그리고 나서 20만 원대 쭉쭉쭉 시가총액 12조 13조 하던 종목을 그냥 단기간에 그냥 막 100% 이상 쭉쭉. NC소프트도 크래프톤하고 비교를 종종 하잖아요. 누가 대장이냐.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날 당장도 봐야 돼. 한테프 쉬어가 그 다음날 또 봐야 돼. 토요일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주말까지. 그리고 월요일날. 그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VVIP 들어오셔서 윤정도 전략 잡아드리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죠. EDGC가 얼마 터졌어요? 5월 14일 날 작년 7천억. 7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트려지면서 이러한 변동성의 흐름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저고점 대비 86%가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 넵튜누빅스나 얼마? 5천억. 응? 5월 14일 날 5천억. 그리고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변동성 나머지는 힘겹게 가는 거죠. 수전택 마찬가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합니다. 10월 22일 날은 휴마시스가 상한가가, 10월 20일 날은 이연제약이 상한가가. 지금 방금 띵똥땡똥 했죠? 이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어제 방송 볼 때 목요일 날
좀 같이 동참하셔서 수익 내서 했는데 동참 안 했다 후회했는데 아유 내가 금요일 날은 동참해야지 하고 가입하신 분 입금 띵똥땡똥 온 거 아니에요. 망설이긴 뭘 망설여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어제 가입하셔서 오늘부터의 기준 잡으셨으면 오늘 심택에 또 몇 명이야 지금 계속이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막 이동할 때 전화 오더니 계속 계속 입금이 들어와. 내일 아침부터 같이 가자는 거지. 여러분들께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요일에는 같이 움직이셔서 개장 전부터 같이 움직여서 수익 좀 잡아내세요. 심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출발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VI 진입하고 추가 폭등 나오고 외국인가 쌍끌이로 뭐 50만 주대 매수 1.7% 매수 들어오고 컴투스 추가 폭등 게임빌 추가 폭등에 NC소프트 상한가에 화요일 날은 에코프로 BM이 10% 올라와 LNF가 6% 올라가 수요일 날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휴마시스가 22일 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 가서 더 이상 거래가 안 터져서 뭐 1,600억 정도? 오케이. 우리는 이 종목을 뭐 윤정부가 추천해 대박 났습니다. 그 개념보다도 개별 매매 기준의 수익이 나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휴마시스가 상한가 간 이날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시젠이 추가 급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 수반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날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거래대금이 10월 이게 22일이거든요. 없어. 거래대금이 없어요. 안 나와. 얼마 터졌길래 거래대금 500억. 500억에 7% 연동성. 휴마시스 상한가에 연동되는 흐름. 이 앞전에 이런 거래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2020년도 거래대금 2조씩 터지는 거래대금이 안 나와. 500억 터졌다니까 500억. 2조 3천억씩 거래대금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500억뿐이 안 나와. 시장에서 들여다보기도 어려워. 2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 20개 전후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하루에 2천억 이상 터진 게 20개 전후 정도 돼요. 근데 500억 터지는 이거를 짝짓기 매매라고 보실 거야? 두 번째 넵지노믹스가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얘도 한 6% 올라간 거 휴마시스 상한가 가면서. 휴마시스 사실상 장 막판에 확 들어올린 거죠. 공시 나오고. 휴마시스 넵지노믹스 이날 그날 6% 올랐는데 저 분봉이었고 10월 22일 일본 기준에 이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 얼마로 써 있어요? 얼마? 100만 원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400억이야 400억. 아까 넵지노믹스 거래대금 하루에 얼마였어요? 5천억을 넘기죠. 5천억을 넘기는데 넵지노믹스 거래대금이 10월 20일 날 휴마시스 상한가 간 날 400억 터져. 그리고 6% 올라와. 이거를 짝짓기 매매라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래지는 거야. 거래대금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가 차요. 수젠텍 하루 거래대금 얼마씩 터졌어요? 4,400억씩 터졌죠. 언제? 2020년 5월 14일.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을 기억도 못하고 기억 못하면 차트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휴마시스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젠텍도 사세요. 변동 났죠. 대박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주린이라고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수젠텍 사세요 하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래지는 거야. 왜? 수젠텍의 5분봉에 22일 날 휴마시스 상한가 날 거래대금이 얼마? 어이구 많이 터졌네. 이거 얼마게? 60억 터진 거야. 60억.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0억. 하루에 4,400억. 5월 14일 날 4,400억 터지던 애가 60억. EDGC는요. 5월 14일 날 7천억 터졌죠. 5월 14일 날 작년 5월 14일 날 EDGC가 7천억 터졌다고. 근데 지금 EDGC가 22일 날 휴마시스 상한가에 짝짓기 매매해야 돼. 이런 종목 대박이에요. 대박은 무슨?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래지는 거야. 얼마? 7천억 터졌던 종목이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7억 터집니다. 7억. 근데 이런 걸 짝짓기 매매고 변동성 일부 나오면 대바닥에서 잘 샀죠.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다 싶어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100만 주의 기준거래량을 잡아드립니다. 기준거래량 100만 주. 100만 주의 기준거래량이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 실려야 됩니다. 그럼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실리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100만 주가 안 터진다면 그렇다면 5MA, 20MA, 일봉 기준의 5MA, 20MA, 주봉 기준의 5MA, 20MA를 기준 잡아서 추세 매매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으로 돌리면 가격 반발력이 셀 수 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8시 53분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께 조금 있다가 23시 넘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금요일자에 보실 종목 5종목을 올려드립니다. 2,300개에서. 그런데 보시면 매번 중복되는 종목이 많아요. 심택 월요일날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렸죠. 심택 결국 오늘 폭발적으로 10% 훌쩍 넘겨서 쫙쫙쫙. 에코프로 BM 월요일날 올려드리고 화요일날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가 10%씩 그냥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엔썸도 결국은 금요일날 상한가. 두산중공업 눌려있긴 합니다만 아주 버거운 수준 아니죠.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짜리야. 1조, 7조, 10조. 오늘 17조까지 올라왔고 여기 13조 원대. 하루에 5개. 일주일이면 25개 아니지. 다 중복 종목인데 무슨 25개야. 많아봐야 10대 종목이죠. 일주일에 10대 종목 관심 종목들이면 탁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날 터지기도 하고 당일날 터지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심택 올려드리고 심택 터져. 오늘 같은 날 컴투스 올려도 컴투스 터져. 오늘 같은 날 LNF 올려도 LNF 터져. 5개 종목 중에 4개, 5개가 터져버리죠. 그 노란톡에 계시면서 대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00만 주 기준거래량 잡아드렸는데 9시 10분까지 얼마? 10%니까 10만 주. 터져 안 터졌죠? 9시 반까지 20% 얼마? 20만 주 터져야 된다. 26만 주나 터졌어. 10시까지는 30%니까 얼마? 30만 주면 되는데 70만 주 터졌어.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2% 개파락부터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넘어가는데 거래를 터트리고 가. 거래대금 1이야. 프로그램 순매수 1이야.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매수지. 여기서 매수했으면 얼마냐고. 여러분들 선배분께서 늦게 매매 사인이라 거래대금 좀 봐주세요. 할 때가 벌써 거래대금 1이 프로그램 순매수 1이야. 여기서 들어가셨어도 여기서 그럼 대략적으로 뭐 66만 원에 들어가셨어도 얼마? 12,600원, 13,000원 이렇게 올라. 66만 원에서. 20%예요. 여기서 66만 원에 들어왔어도 20%.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은 뭐 초대박. 거래대금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뭐 그냥 좋나? NFT 한다고 그래. 메타버스 관련주야. 거래대금이 수반대 인날을 보는 거예요. 단날 오늘 이렇게 끝났죠.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 내일 어떻게 할 건데? 예. 오늘 200만 주씩 때로 사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날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선배분께서는 이거 NC소프트 거래대금 이거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니까 눌려 있었죠. 편입이 왜 안 돼? 눌려 있었죠. 편입이 왜 안 되냐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수급 지속적으로 계속 VI 2번 들어가.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 결론은요. 상한가에 매도.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매도인데 안 밀렸어. 그럼 절반은 오버나잇. 이길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전량 차익 실현 끝.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뒷부분에 이걸 배울 거예요. 상승 행태 확인형. 거래대금 터지고 상승 장악형. 거래대금 터지고. 이 캔들을 왜 못 잡아먹냐고요? 상승 장악 확인형 떴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잖아. 신뢰도는 낮죠, 그러면.
이걸 왜 못 잡아먹냐고 이걸. 64만 원부터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루 거래대금 2조씩 터지는 종목군들이 뭐 맨날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엄청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응? 8월 10일처럼 막 4조 원씩 터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3조 원, 2조 원, 3조 원, 4조씩 터지는 종목이 없을까? 그걸 잡아내는 거야. 우리 지금 비밀의 무게들, 뭐 비밀의 무게야. 그냥 두산중공 오픈돼 있고, 똑같은 종목 오픈해놔도 수익을 내는 분이 있고 못 내는 분이 있잖아요. N소프트 갖고 왜 수익을 못 내? 상상상 빨리, 엄지척 빨리빨리. 결국은 이 교육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뽑아내요. 결국은 이 교육을 받아도 종목을 못 낼 뿐만 아니라 윤정두가 오픈을 해드려도 종목을 편입을 못해요. 신뢰도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교육자료 내용이 이런 식으로 다 정형화돼서 낱장으로 있고 동영상 설명이 다 돼 있죠. 그걸 다 드린다는 거야.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2021년 8월 17일부터 25강, 한 강의당 50분짜리 25강을 USB를 또 드려, 교재까지. 2천억 원의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3조짜리가 2천억 터진다고 변동이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단타를 못 쳐요, 쉽게. 13조짜리가 2천억이면 단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100만 주를 잡아드린 겁니다. 그럼 얼마? 62만 원대였으니까 6,200억이 NC소프트가 터져야 6,200억이 터져야 그래야만 변동성이 나온다. 잘 보실까요? 6,200억이면요. 최상입니다. 또 지금 띵똥했죠? 선착순 3명이라고 그랬어요. VIP 방에 6 플러스 6은 선착순 3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명 띵똥했어. 이제 2명 남은 거예요. 6천억이면요. 5위 이내에 들어옵니다. 지금 장에서는 특히 더. 근데 6천억이 아닌 2조 6천억이 터져버려요. 똑같은 6천억이어도 삼성전자의 6천억은 다르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컴투스의 6천억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 2% 갭상승 이후에 8%까지 올라왔다가 거래 둔화되고 눌린 거예요. 2천억 이상이라는 건 이겁니다. 2천억 이상이 터져야만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2천억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N소프트 같은 경우 100만 주를 잡아드린다. 심택은 3만 원대이기 때문에 700만 주 정도만 터지면 2천억을 넘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 10% 이상 변동성 쫙쫙 올라온다. 물론 그 거래대금 2천억이 안 나오더라도 개별 매매할 수 있고 추세 매매할 수 있고 매집 기준 잡아서 볼 수 있고 수익 잡아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100만 주는 실려야 4천억, 5천억씩 실린다는 거죠. 5천억 원대가 실려야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결국은요. 10%씩 올라오죠.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예요. 응? 최소 2천억씩 막 터져줘야 된다.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예요. 최소 4, 5천억 이상. 왜? 시가총액이 13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점의 종목군들 예제 범위나 이런 거를 교육 강진을 들으셔야 되는데 9시간 교육 강의 한 번 들으신다고 알 수 있어? 2번, 3번, 4번, 5번 듣죠. 그래도 장중 실시간으로 윤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VIP 회원님들이 아침 8시 반부터 16시까지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문자가 와도 응? 신뢰를 하니까 기계적으로 문자가 오면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 녹화 방송 퇴근하고 보시고 주말에 보시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구나. 야, NC소프트의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인데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이 길의 경우에는 80%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350만 주에 80%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38에 24. 그럼 280만 주가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종목의 특징을 고려한다. 무슨 얘기냐면 2조 6천억이 매번 터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응? 2조 6천억이 어떻게 매번 터집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만 수반이 돼도 당연히 시초가 대비 10% 변동이 나와요. 양봉일 경우에.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응? 150만 주 이상만 터져도. 200만 주만 터져도. 그게 1조 5천억입니다.
정점이냐? 아니죠. 17조짜리의 거래대금 1조 5천억이면 정점까지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확장,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자리. 이미 오버슈팅이 나왔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25조까지 올라간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이후에 추가 폭등. 그렇게 해서 8월 17일 날 4조 원대 거래대금 터뜨리고 얼마? 25조까지 올라가면서 36만 원. 마찬가지예요. LG전자가 윤정두 생일날, 음력 생일날 12월 23일 날 강보합에서 상한가입니다. 그게 9만 원.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인가 1억 6,400만 주인가요? 제가 요즘 잘 안 보니까 헷갈려. 지금 또 방금 띵동했죠. 이제 한 명 남았든 아니면 다른 거 가입했으면 2명 남았든 새벽에라도 전화하셔서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개장 전부터 같이 움직이세요.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어야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받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쉽죠? 근데 막상 실전에 하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한테 라이브 방송이든 문자든 받으셔서 대처를 하셔요. 윤정두 네가 실컷 계산해. 나는 따라갈게. 그렇게 해서 나는 수익을 원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난 수익을 원해. 근데 매번 고가의 결제를 하긴 난 싫어. 그러면 수익 내시고 그다음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100만 주에 10%면 얼마야? 10만 주죠. 근데 6만 2천 주뿐이 안 터졌어. 그러면 여기서는 밋밋한 거야. 그냥 밋밋한 거. 근데 100만 주에 9시 반까지 20%는 얼마야? 20만 주죠. 20만 주를 넘기는 흐름에서 주가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 8%까지. 그럼 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지. 딱 10시 되면 들어가? 딱 9시 되면 들어가? 아니잖아요. 거래 터진다. 양봉이다. 야, 거래 터지면서 양봉이야. 거래량 실려. 안 실려. 실렸어, 벌써. 이렇게 되면은 마감 때까지 100만 주가 넘는다. 그걸 정형화하는 거예요. 누가? 윤정두가. 이런 교육 자료라는 거는 전 세계에도 없죠. 자, 개장 초에 9시까지 이 정도 터지면 거래량이 얼마까지 나옵니다. 9시 반까지 얼마 터지면 어떻게 될 겁니다. 거기에 양봉이 유지되면 추가 거래량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산을 하면 13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기준에서는요.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 왜? 30% 터진다고 그랬으니까. 야, 200만 주에 거래대금 1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에 200만 주가 실릴 수 있는 거래대금이고 거래량이고 계속 우상향이야. 꼬리가 안 달려. 그럼 계속 보지. 결국은 상한가. 이게 쉽다면 쉬운 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쉽다? 그거 쉽다. 여기서부터 거래 터져 있었죠. 벌써 9시 반에. 9시 반에 거래 터졌잖아요. 그리고 눌려? 근데 프로그램 순매수는 여전해? 프로그램의 순매수 1위야? 오케이. 고점 넘기면서 거래 또 터져? 땡큐. 고점 또 찍었는데 어떻게 돼? 거래량이 없이 눌림목인데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야. 엄마맘마마 편입. 그럼 얼마까지?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까지 편입합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한 케이스다. 그럼 1조 이상짜리 얼마?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 그럼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 거래대금이 이렇게 되면은 마감 때까지 250만 주까지도 터질 수 있겠는데? 그럼 얼마? 이야, 2조 원 수준의 거래대금이야?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가는 게 2조 원 수준이야? 야, 그러면 이건 오버슈팅이 나오는 건데? 정점은 아니다. 거래량 정점은 아닌데. 이야. 그럼 특이한 케이스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거야.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1위. 우와. 근데 결론적으로 월봉의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버리고 오늘은 여기서 그럼 얼마? 64만 원대에서부터 앞전 고점 넘기는 시점까지도 전부 저수익을 왜 놓쳐요? 마이너스 2%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 다시 보여드려요. 자, 교육 수익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수익이. 여러분들이 수익이 목적인데 야간에 11시 넘어서 23시 넘어서 한번 올려드리고 또 야간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종목이랍시고 뭐 5개 딸랑 1조 이상짜리 위주로 1조 미만인 종목이 가끔 시간대로 들어가 뭐 다날이나 쇼박스나 뭐 덱스터나 비덴트나 근데 그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의 이 내용
9시간 교육 교재는 얼마나 많겠어, 내용이. 그거 일부 무료로 뿌려드리고 있고, 그랬더니 진짜 이걸 보고 지금 역상으로 만들어낸 정형화된 자료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윤정도가 22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잖아요. 멘토링 서비스. 옛날부터 있던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와우. 결국은요. 와우.